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27일 헌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맞느냐를 두고 다투던 건에 대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 2016년 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이 합의가 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해당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며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각하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외교부의 각하 신청에 대한 결론이 27일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말을 무기 삼아 지금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협의에 의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주장대로 일본과의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위라면 최종적이니 불가역적이니 하는 말은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히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접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는 92세, 91세, 89세. 잘못된 합의인데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박근혜가 잘못했다. 일본 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그걸 바라기에는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새삼스레 돈을 바라겠습니까? 살아생전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받고 싶을 뿐입니다. 젊은 날의 그 고통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헌재는 국가 간의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줌으로써 한일 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해당 합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줬다면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길을 피해자 할머님들과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일본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해당 합의가 개인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이 상황을 확대 혹은 축소해서 해석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8월에 독도 방위 훈련을 했을 때에도 NHK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 생산적이지 않다고 해당 훈련을 비난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뉴스를 받아 국내 언론들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가 아니냐는 논조를 펼쳤었죠. 조갑재 같은 사람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초유의 일본 편들기를 하고 나섰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였고 어디에서도 독도 방위 훈련을 비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 산케이 계열사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소개한 것이 NHK에서는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인 양 몸집을 부풀리며 둔갑한 것에 불과합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이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오보를 위장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마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일 간 협정에 대해 헌법 합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소 언론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NHK가 나서서 그런 낯뜨거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7일에 있었던 독도 방위훈련, 올해부터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에 있었던 8월에는 6회 공군이 모두 참여하여 사상 최대의 규모로 훈련이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휘훈련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27일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케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 측에 전화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NHK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케자키 국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군의 이번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도 외교부의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 꾸준히 외교,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수출 규제를 7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7일 다스베이더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일 갈등 해결의 분수령은 3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베는 3월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핵심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문제가 7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독도 방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일관된 태도로 일본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힘을 보태준다면 내년 초에는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국민의 일을 한다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